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 그 내용이고, 한국항공우주 산업이라고 한다. 회사의 명칭은 용어는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어즈 항공기 부품 완제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99년에 자 경남 사천에 있고, 고정이익은 비행기, 회전이익은 헬리콥터, 기체 부분 보잉, 에어버스 기체 구조물,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정이익에는 T50 제공호 그거 훈련기, KF21은 보라매, KT1은 프로펠러 그거 뭐고 그거 양산용 있잖아. 그거 운전 그거 시험용 보여줄게. 자 프로펠러 양산용. 자 요게 이거 아니다. 요거 KC100 이런 것들, 민항기 KC100. 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어디 갔노?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KT 계열, KC 계열. 회전익은 이거 수리온 KUH 수리온, LAH는 어택 헬기, 라이트 어택 헬기, L 그거 민간용이 뭐지? LCH 시빌 헬리콥터 LCH하고 똑같은 다른 거, 이런 것도 군수 물품용. 그러니까 30% 거의 포트폴리오가 골고루 다라는 거지. 고쳐주는 거,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식으로 골고루 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다. 자, 비상장 회사 4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그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자, 회사채는 A, AA 마이너 등급, AA1 등급. 거의 A 등급은 거의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적기 산학령이 최고 수준. 띠먹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제표 보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맞지? 유가증권 시장에는 11년에 상장되었다. 주총이 있었고,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소유한다고 보면 돼. 소유 주식수는 26%, 2,5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2018년에 항공기 정비사업 MRO라고 하는 그 정비사업, 엔진 오버홀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해서 부품을 새로 싹 바꾸는 걸 오버홀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항공기를 싹 뜯어내가지고 싹 바꾸는 그런 사업을 MRO 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18년에 소형 민수 헬기 LCH 라이트 시빌 헬리콥터 1호기 초도 비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형 무장 헬기 LAH 어택 헬기겠지. 공격형 헬기 ESG 평가 19년엔 2년 연속 종합 A 등급, TA50 그거 전차 아니고 TA50 그거 뭐고 제공호 맞지? 그 훈련기 2차 양산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다. 요거는 뭐 자회사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에비오시스 테크놀로지, 한국 항공 서비스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건 넘어가고 SNK 항공 이런 거,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정비하는 거, 한국 서비스 정비하는 거, 에비오시스 테크놀로지는 여기는 헬리콥터 종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또 그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뭐고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안 나오네. 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자본금은 4,873억, 20년부터 22년 1분기까지는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4,873억 자본금이 높지. 자 주식수는 9,700만 주, 액면가는 5,000원이다. 감자로 인해서 5,100만 주가 감자 주식을 감자했다. 죽였다. 총수는 9,700만 주. 정관에 대한 상황 패스. 사업을 들어가면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을 하는 것을 한다. 이 회사가. 군수사업의 대부분은 내수다. 군수사업이 거의 내수지.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를 위주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면 수출도 나갈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이 내수다. 그 수출이 나갔다는 거는 인정받았다는 소리고, KT1 기본 훈련기, 아까 전에 KT 시리즈 프로펠러 있는 거, T50 요건 음속 그 고등 훈련기 2명 타는 거, 수리온 기동 헬기, 그거 경찰 헬기, 산불 헬기 이런 건 기동 헬기, 송골매 무인기 등이 있다. KF21은 보람이라고 그러지. 한국형 전투기 요번에 뜬 거. LHA 소형 무장 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 국방 위성 개발 사업에도 진출하였다. 매출액은 6,407억을 실현했고, 순이익은 368억. 6,400억에 368억이면 몇 프로고? 한 3, 5, 3, 68, 3, 몇 프로? 2%. 아니다.
6530 5% 정도 되네 맞지? 368 나누기 6407 6407은 5.7% 정도 되네 순이익이. 순이익이 5%면 뭐 이런 방산 업체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원가 보존을 해주거든. 만들다가 실패한 거 만들다가 그거 뭐 이렇게 불량 난 거 이런 거를 다 원가를 보존해줘.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 만들어서 납품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지. 큰 마진 아니더라도 5% 근데 5%는 굉장히 크지. 내수 비율은 64%고 수출국 8.8%뭐 이런 거. 이라크, 인도네시아, 보잉사, 에어버스사, IAI 등이 26% 매출처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대충이란다. 대신 만들어주고 조립해주고 오버홀 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연결회사. 자 고정익 T50 고정익 부분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게 고정익 부분 그 전체 1773억의 매출이고 비중은 27% 그리고 정부 방산 기타 시뮬레이터 이런 것도 창정비 군수품 군수 단품류 사업 이런 것들이 181억 2.8% 합쳐서 1955억 고전이익이 30% 그거 매출 지분 그리고 그 KUH H가 헬리콥터거든. LAH 어택 헬기 이런 것들이 한국 육군 노후 헬기 이런 것들이 1823억 28% 거기서 정부 방산 기타 민간 헬기 군수품 군수단품류 이런 것들이 41억 해서 합치면 1864억 29% 고정이익이 날개 고정되는 게 30% 헬리콥터도 29% 그리고 기체 부품 민수 수출 고잉이나 에어버스 보거트사의 기체 구조물을 제작하고 납품 사업 민수 수출 이런 게 1716억 26% 그리고 정부 방산 기타 위성 사업 시뮬레이터 PBL 그리고 T50 그리고 KF21 계열 T50 기반의 경공격기의 해외 수출 이런 게 167억 2.6% KT1 계열 이게 기본 훈련기 프로펠러 달린 게 299억 4.6% 그래서 요게 838억에 13%총 6,374억의 매출이 발생된다. 자, 종속기업에서는 아까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용역 서비스를 하는 거고 항공기 부품은 에비오시스, 항공기 정비는 한국항공서비스, 항공기 부품은 SNK, 항공기 부품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44억, 42억 이런 식으로. 자, 수주를 받고 계획을 수립 이런 식으로 요구도를 충족하면 협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주요 품목별 매입 내역 필요 없고 자, 한국항공서비스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나왔던 것들. 생산 능력은 여기 어딨나? KT50 계열은 연간 생산 능력이 1년에 36대밖에 못 만드네. 330명이 붙어가 36대. 그러니까 한 달에 3대. 한 달에 3대가 비행기 T50이 최고네. KT1 계열은 21대. 자, 헬리콥터 수리원은 35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자, 또 뭐 있노? 그래가지고 평균 가동률이 74%의 가동률이 나오고 있다. 요게 요게 어디 회사 거고. 자, 요거 지금 그 한국 항공 우주의 평균 가동률이 74%. 자, 그리고 또 있는 게 요 보면은 가동률 또 있는데 잠깐만 없네. 패스 넘어가고 또 뒤에 또 나오니까 한국 항공 서비스인 여기는 종속회사에서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종속회사 내용이 없고 한국 항공 서비스는 최대 100대의 정비 수행이 가능하다. B747, 보잉 747 동시 4대가 정비 가능하고 가동률은 지금 42%. 보잉은 이걸 적어놨는데 내가 42%안 적어놨네. 42% 기체 부품 방산 42% 공장 가동률 42%안 적어놨는 뒤에 있는가 잠깐 확인하고 올게. 42% 가동률 한국 항공 서비스 가동률 42% B747을 737 아이가 737이가 4대 동시에 정비할 수 있고 에비오시스 테크놀로지는 가동률 98.9% 헬리콥터는 팽팽 돌아간다는 거지. 수리원 월 3.5대 양산 가능한 아까 전에 그거 있던 거 적어놨네.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렇게 되고 있다. 자, 방산 그리고 에비오시스는 그 수리온 LRU 8종 이거는
수리온 LRU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월 3.5대를 양산 가능하고 헬리콥터 종류 쪽에 생산하는 건 98.9% 공정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 SNNK 여기는 그냥 공장 가동률은 안 나오고 정확한 수주 장량 확인이 어렵다. 방산 및 완제기 수출 쪽으로 바라보면 이제 완제기 수출 헬리콥터 KT1 수출이 전체가 1900억, 1800억, 290억 다 합쳐서 비중이 나온다. 60 몇 프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기체 부품 민수 수출 이런 게 전체 한 36%, 60 몇 프로가 수출 쪽이고 완제기 만들어졌는 거. 나머지는 이제 기타 그런 것들이 나온다. 또 뭐 있노? 내수가 4,100억, 수출이 550억.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수출 비중이 내수가 4,100억에 나머지 6,300억에서 수출을 빼면은 내수가 64%, 수출이 36% 정도가 나온다. 자, 주요 한국 서비스 매출처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42억씩 매출을 발생시키고 용역 제공, 한국항공서비스, 에비오시스 테크놀로지는 한국항공 우주 등의 이제 항공기 부품을 공급해서 3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됐다. 주요 계약 연구 개발 쪽으로 들어가면 개발 부분에는 고정익 부분이 있고 헬리콥터 부분이 있고 무인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 그룹으로 2061명의 우수한 연구 인력도 있고 거기서 석박사가 894명 43%에 달하고 거기에서 279명은 31%인데 고인물 10년차 이상 고인물 10년차 이상 고인물들이 있다. 빠방하다는 거지. 자, 연급비는 요번 분기에 463억 썼고 그게 전체 매출의 7%에 해당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88억 8%에 해당되고 전전년 같은 경우는 20년 같은 경우는 2358억 8% 그러니까 8%씩 꾸준히 쏟아본다. 연구비를 쏟아본다. 그리고 개발 구체적 내용은 국방 보안 사항이라 가지고 연구 개발 계획은 생략한다. 자, 중장기 로드맵, 고기동 행일기, KF-21 후속기, 특수 임무기 국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 자, 그리고 연구소는 수리온 항정 LRU 8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자, 그래서 연구 개발 비용 이런 식으로 또 각자 종속 회사들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런 건 필요 없고 패스, SNNK도 요거는 SNK는 한국형 발사체 요번에 이렇게 누리호 2단 엔진 지지부 시험 발사체 1단 후방 동체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도 쏟아붓고 있다. 기타 참고사항에서 항공기 기체 부품 생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지원 구매 품질 지원은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부품 제조는 에비오시스, 항공기 정비는 한국항공서비스, 항공기 부품 제조는 SNK항공 이렇게 돼 있다고. 자, 항공산업은 군용기, 민항기, 헬기, 항공기를 개발하고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산업과 운영되는 항공기에 정비를 해야 될 거 아이가. 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그걸 정비하는 현대모비스 같이 이렇게 정비하는 정비소에 있을 거 아이가. 맞지? 정비 개조를 담당하는 MRO 사업으로 구분된다. 항공기 제조업은 완제기 산업과 기체 구조물, 기체를 구조하는 거, 엔진, 항공 전자 정비, 장비, 개통 장비, 소재 등의 부품 소재를 산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연관된 산업으로는 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 운송업과 핵심 기술 인력 생산 기반을 공유하는 우주 방위 산업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기술을 이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8번째로 뭐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거잖아. 그리고 이런 걸 개발할 때 주변 옆 나라들이 엄청난 로비를 한다니까. 그것도 개발 못하게. 그런 걸 개발하면 자기들이 제공권을 뺏길 수가 있잖아. 어째 제공권을 뺏긴다라는 거는 전쟁이 유사시 뭐가 발생될 때 옛날에는 기동력, 기마병이 최고였다는 문제는 전투기가 뜨가 공중을 하늘을 장악해야 비행기, 수송기가 막 침투하고 막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맞지? 하늘이 뭐고 잡아먹혀버리면 이라크 봤잖아. 이라크 비행기 못 뜨고 미국한테 계속 폭격당하고 그런 식으로 박살날 수 있다. 하늘이 돼야 된다. 하늘이 되려고 그러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술을 개발 못하게끔 하면은 사는 것밖에 안 되지. 다른 나라 거를. 그러면은 종속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있다. 항공기는 완제기 부품, MRO 정비 서비스 세부 시장으로 구분되고 완제기 분야에는 운영 주체에 따라 군용기, 민항기로 분류되고 비행 방식에 따라 날개가 고정된 거, 날개가 빌빌 도는 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군수 고정익은 임무별로 전투기, 훈련기, 수송기, 특수 임무기 등으로 구성되고 민수 고정익 등은 탑승 인원 용도에 따라 100인승 이상의 대형 민항기, 100인승 이하의 중형 항공기, 비즈니스, 범용 항공기 등으로 구분되고 회전익은 군용 헬기, 민수 헬기, 무인 항공기는 군수용으로 정찰, 폭,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민수용으로는 농업, 방송, 취미 등에 사용한다. 드론, 농업 그런 약 뿌리는 거. MRO 요거 읽어줄까? 자, MRO 이거 잠깐만. MRO 자, 오버홀 자 말하기. 메인터넌스, 리페어 앤드 오버홀. 맞지? 자, 들었지? 자, 이걸로는 항공기 운영 주체에 따라 군수 정비하는 게 있고 민수 MRO로 양분된다. MRO 분야에서는 운항 정비, 중정비, 엔진 정비, 구성품 정비, 성능 개량 개조로 구성되고 기체 구조물, 엔진, 기계 보기, 항공, 전자 등의 정비 수리를 개조하게 된다. 방위산업에서 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왜 공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핵심 방위산업이다 보니까 항공전략은 감시정찰, 정밀 유도무기 등과 함께 현대전, 미래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기체제로 국가의 항공기술력의 보유 여부가 자주국방 능력을 결정할 수 있다. 항공산업은 자주국방의 기반 산업이며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특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했잖아. 제공호도 만들고 지금 KF-21 보람에 얼마 전에 그 날아가는 거 세계에서 깜짝 놀란다잖아, 맞지? 그 스텔스 기능도 탑재시킨다 하는 KT-1 기본 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U 기동 헬기, 무인 헬기, 무인기, 무기 체제를 국내 개발로 항공기 전력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을 제고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튼튼하고 그걸 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부족한 나라애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 저기 중남미 국가들, 미국 거는 비싸고 러시아 거는 믿을 수 있나? 우리 거 써라, 우리 거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럼 우리 거 쓰면 삼성 이런 것도 들어가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항공기는 부품 수가 삼성 자동차의 10배, 요구 신뢰도는 100배 이상의 수준으로 항공산업을 고도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 산업. 뭔 말이냐면은 부품 수가 자동차가 2만 개라고 하잖아. 그러면 10배면 200만 개고 요구 신뢰도는 자동차가 뭐 100번에 한 번 사고 날 것 같으면 얘들은 10,000번에 한 번 사고 나야 되는 고장이 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밀한 수준의 항공산업이다. 기계, 전자, IT, 소재 분야별 첨단 기술이 복합된 종합 시스템 산업이고 선진국형 산업이고 지식 기반 산업이다. 항공기는 생산 대수가 적으나 완제품이 고가이고 비싸다는 거지. 지식과 기술, 노동, 집약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 T50 한 대 수출하면 자동차 1000대 수출하고 똑같다는 거지. 소나타 대당 3천만 원 기준. 그럼 1000대면은 3천만 원에 10대면은 3억, 100대면 30억이네. 30억 한 대당 30억 정도. 중량당 자동차 기준으로 400배. 특히 제조 공정상 자동화 시스템이 어려운 수작업 공정이 많다.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지. 막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뭐 만화 영화나 막 드라마 보면 막 비행기 막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들어붙어 가지고 막 수작업이 많다. 사업 규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증가되는 산업이다. 그리고 파급 효과가 큰 전략 산업인데 파생형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신기술을 창조해내는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미래형 사업이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이다. 커야지. 비행기 크잖아. 커야지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버 스케일 효과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들지만 규모가 크면은 마진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박리담에 항공산업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재무적 부담과 영업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왜? 돈은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게 연구개발. 일론 머스크가 저기 화성 간다고 스타링크 깐다고 인공위성을 쐈다가 그 인공위성을 다시 착륙시켜서 그걸 다시 연료만 채워서 재활용하고 원래가 그러면 한번 보내면 다시 만들어 쏘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재무적 부담과 영업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만들어놨는데 또 안 살 수 있잖아, 맞지? 너들 거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거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부에서 항공산업은 국가 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이고 정부가 자체 육성하지 않으면은 그걸 누가 하겠노? 그거를 안 하지. 돈 너무 들어간 돈 먹는 하만데.
그래서 생산 기술 능력의 해외 종속이 점차 심화된다. 왜? 돈은 많이 먹는데 기술은 안 나와. 그러니까 옆에서 살살 그러는 거지. 야,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뭐 프랑스, 뭐 심지어 일본, 야, 우리 거 써라, 우리 거 쓰면 안 되지. 말라 그러고 돈 대놓고 하면 해봐야 뭐 너들 거 해봐야 성능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 거 한 20년 해줄게, 싸게 해줄게. 그러면 20년 동안 만약에 썼어. 그럼 자기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걸 쓰면은 괜찮은데 기술도 계속 뭐렇게 해야 되나 이제 뭐 방위 산업 국방력에 국방 예산 줄여버리고 그 사오는 거는 더 많이 사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된다? 점차적으로 종속되는 거지. 우리가 뭐 쌀을 자체 생산하는 뭐 이렇게 되나 농사 짓는 거를 줄여드리면 나중에 돈 벌어가 돈으로 베트남 가서 쌀 사오면 되지. 베트남 쌀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은 우리 아니면은 담합을 해가 세계적으로 담합해가 쟤들은 이제 식량 자급 기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겠네 이러면서 그걸로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방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먼 앞날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박정희도 뭐 이렇게 핵 무기 가지려고 미사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 맞지? 그런 건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자기 거는 가져야 되는데 이상한 똥별들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전시작전권도 없는 게 좀 한탄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핵심 산업이다. 그리고 정부 지원하에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산업이다. 요번에 KF-21 보라면 날라갔잖아. 박살난다. 깜짝 놀랐다 이가. 세계 항공 운송 제조 산업의 전망은 코로나 발전에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RPK가 연평균 5.1% 성장하였고 뭔지 몰라. 민항기가 3,757억 달러 41% 차지하고 부품 장비가 2,455억 달러 27%, MRO가 2,004억 달러 22% 순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항기가 제일 많이 팔리고 부품 장비 요거 2,400억, MRO도 수리 보정하는 게 22% 이렇게 되어 있다. 10년간 5세대 전투기 요번에 KF-21은 4세대에서 4.5세대 카거든. 5세대 전투기는 F-35 미국 것밖에 없어. 전 세계 전투기 생산 대수가 43%를 차지할 것 전망하고 F-15, F-18, F-16, 유로파이터, 라팔 뭐 이런 거 4세대, 4.5세대 전투기도 성능 개량을 거쳐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치 외교 문제로 최신 기종을 구매할 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 판매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돈 준다고 무조건 미국이 주는 거 아니라니까. 일본한테는 몇 대 주고 우리한테는 몇 대 안 주고 왜? 그게 전략 무기니까 쉽지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로 얼마나 그거 이렇게 콧방귀를 끼겠나?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독자 개발 또는 국제 공동 개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이 점을 가지고 틈새 시장 진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 유일하게 내부 무장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 스텔스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얘들이 4.4세대, 5세대 막 이스라엘 특화되는 기술 멀리 있는 거 잡아내는 그 안테나 아세아 안테나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도 만들었죠. 우리가 자체 기술로 그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이가 만드는 기술 우리나라 대단하다 맞지? 훈련기 시장은 T-50 같은 게 요거 T-50 요거 제공호지. 제공 맞나? 제트 훈련기는 제트 훈련 그러니까 음속 밑에서 보통 훈련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T-50을 만들면서 초음속 훈련기라는 거지. 전투기와 동일하게 항전 장비, 비행 능력, 항전, 전투를 그거 하는 장비 맞지? 비행 성능을 갖추어 각조의 노후 훈련기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전투기로 바로 연습하던 게 바로 전투기로 무기만 실어버리면 전술 입문 훈련까지 같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T-50은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강점으로 쫙 수출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군용 헬기 시장은 유럽 업체 에어버스 헬리콥터, 레오나르도 헬리콥터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자 군용 무인기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들이 수십 년간 시장 점유율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민항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지. B로 시작한 건 보잉이고 에어버스는 A A2 있잖아. 그래 향후 10년간 대형 여객기 시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96%를 차지한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그러니까 보잉 투자하든지 에어버스 투자하면 되지. 중형 항공기 시장은 뭐 자재고리가 있겠지. 그리고 비즈니스 제트기 시장도 뭐 성장하고, 소형 항공기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민수 헬기 시장, 민수 헬기는 보통 소방 헬기, 경찰 헬기, 뭐 또 뭐 군용 헬기, 사업 레저 관광용 많겠지. 자, 그리고 또 뭐 있나? 또 경쟁 요소 보면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있다. 이거는 세계 항공 산업은 권역별 다국적 선진 항공업체에서 주동되고 있다. 미국의 보잉, 로키드 마틴, 유럽의 에어버스 3대 메이저 업체가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 10대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까 이거를 새로 기술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비용보다 그냥 있는 걸 사는 게 더 낫게 돼버리는 거지. 지금은 얘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업체가 이 대형 비행기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늘린다라는 거는 거의 돈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있는 거를 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면 되고, 인력 수급에서는 주요 대학교에서 항공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연간 석박사 300명, 학사 1200명이 배출하고 있다. 인력은. 자, 방산 사업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원가 보장 방식, 아까 얘기했지. 정상 원가를 보존하는, 원가는 무조건 해준다. 그러니까 불량 나더라도 원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매년 국방비의 배정액 내 소요 금액을 수령해서 개발과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거저지. 99년에 설립된 후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촉진법 방위사업법, 그에 따라 국내 항공기 시장에 독점적으로 지위를 유지했으는 논함에서 꼴 빨았는데, 2008년에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제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격만 되면 독점적 지위에서 대한 법적인 보호가 완화되어서 단계가 이제 장벽이 완화되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를 만들든지 전투기를 만들어 그러면 대규모 설비, 연구개발 투자,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 뭐 있나 기존에 항공산업의 특성상 높은 진입 장벽,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제작 업체로서는 당사가 국내 항공 시장에서 유일하다.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이거는 다른 게 넘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국방비는 연평균 6.1%, 21년, 25년 국방 중기 기획에 따르면 상승할 거로 보인다. 민간 시장에서는 국내 우주산업의 총괄기관이 한국항공우주원 KARI에 납품하고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사업의 주관 업체로 참여하고, 한국형 발사체, 요게 누리호 맞지? 개발사의 개체 총조립 1단 탱크 제작 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게 누리호 얼마 전에 발사했잖아, 맞지? 그거다. 또 뭐 있노? 그러니까 고정이익, 이제 미래에는 KF-21을 수출한다. 훈련기는 KT-50 고등훈련기를 생산 수출한다. 소형 회전익 헬리콥터 들어가는 거는 LAH, LCH를 생산 수출한다. MRO는 군용기도 창정비, 민항기도 창정비 할 거다. 뭐 이런 것들. 자, 군용기 사업. 훈련기로서는 드물게 최고 속도 마하 1.5개야, 이제. 그러니까 훈련도 되고 2명도 타고 무장도 하고, 이걸로 훈련도 하다가 그 폭탄이나 미사일만 실어버리면 이게 전투기를 바로 전쟁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기이지만 전투기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뭐 F-35 같은 경우는 막 겁나 한 100억이다 치면, 얘들은 우리 한 20억인데 가격 괜찮아. 쟤들보다는 떨어지지만 뭐 우리끼리 동남아 자기들 뭐 파키스탄 또 옆 나라 어디고 필리핀 뭐 이런 조만한 나라들끼리는 뭐 F-35 그런 걸 사봐야 비쪽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소 잡는데 닭 잡는데 큰 뭐 청룡오늘도가 필요 없잖아. 닭 잡는 데는 이렇게 뭐 조만한 칼 단도만 있어도 되잖아. 그런 것처럼 딱 맞는 우리 사이즈에 딱 도토리만 딱 사이즈가 맞는 그런 것들이 딱 멋지다. 근데 이탈리아 그 파일럿들이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말한 거지. 그 T-50을 보고, 야, 훈련하는데 무슨 페라리가 필요하노?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나는 것들은 저들도 인지를 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건이 터지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옆 나라들 세계적으로 이거 옛날 방식의 프로펠러 속도가 음속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연습해서는 안 되겠다. 이 기회에 무기도 실을 수 있고 훈련도 바로 되고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고 요게 더 낫겠네 하면서 T-50이 곽강을 반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T-50 개발은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가 됐고 인도네시아에 11년 수출했는데 그게 세계 6번째. 개발은 12번째 했지만 수출까지 한 거는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 국가의 진입. 이렇게 되는 거지. KT 원계열은 이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초등, 중등 교육용 기본 훈련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실전 운영되거든. 양성을 조종차 양성 실전 양성을 위해서 프로펠러로 이제 뭐 중력 느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실전에서 하는 거 교육용 기본 훈련기다. 무인기는 차기 군단 정찰용 무인기는 군단 작전 지역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장기 채공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2022년 체계 개발 완료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군용기 회전이 이제 빌빌 돌아가는 거. 육군의 병력 수송을 위한 국산 최초 기동 헬기로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헬기 국발. 와, 세계 그러니까 피파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200여 개가 넘지. 20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 대단하다 맞지? 와, 초음속 비행기를 파는 건 6번째. 이렇게 개발 국가를 만들려고 돈을 쏟아보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겠다는 말이지 맞지? 뭐 엄청난 로비도 들어올 거고 뭐 맨 땅에서 헤딩해야 돼 이런 기술 안 가르쳐 줄 거잖아 맞지? 그런 것도 됐다. MRO 사업은 창정비라 그랬잖아. F-16 전투기, H-53 헬기, P-3CK 해상 초계기인 각종 군용기의 창정비는 물론 국산기, 복구 정비, 야전 지원 정비, 정비 품질과 안정적인 지원 능력을 국내외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지. 성능 개량 사업, 성능을 구형을 들어오면 그걸 이제 성능을 개량해서 하는 거겠고, 민항기 사업은 완제기 뭐 그런 것들. 자, 민항기 사업, 항공 구조물 뭐 이렇게 안에 뼈대 이런 것들, 구조 뭐 이런 것들, 우주 산업 아까 전에 이렇게 아리랑, 누리호 뭐 이런 것들 로켓들 특히 3호기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요번에 성공한 거지. 발사대 예정 성공했다. 그리고 훈련 체계 사업 이거는 시뮬레이터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시뮬레이터 장보고 3 잠수함 조종 훈련 장비를 적기 납품하여 훈련 체계 분야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파일럿이 그 하늘 나는 거는 해봤지만 그렇다고 그 뭐 장보고 잠수함에 앉아서 직접 자기가 운전하면서 초보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바닷속에서 하다가 그 처박 모양 맞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터를 딱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각 품목별 국내 점유율이 100%다. 저들밖에 안 만드니까. 한국행 전투기 KF-21 보람에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 이것들이 돈을 안 줘가지고 얘들이 이제 그 뭐 기간 있잖아요. 그때까지 돈 안 주면은 얘들은 이제 나가리 되고 우리가 또 팔고 나중에 이제 요게 성공되고 하면은 돈을 파는 거지. 요게 지금 KF-21이 에사 날이야.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거? 자 이거 자 말하기. 있어가 아닌데 하여튼 그걸 이 레이더를 우리 독자 기술 만드는 거지. 와, 이 박살 난다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스텔스 기능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완벽하게 딱 되는 거지. 하여튼 날아가는 거는 성공했고 지금 막 요게 이제 팔리니 많이 하겠다 시간 지나왔지. 그때 주식을 팔아라 하더라고. 고전에는 이제 좀 지나다가 이제 지금 T50 팔린다고 소리 나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그거 좀 떨어지고 조금 시총이 한 4조 후반대 4조 5천억 정도 될 때 좀 샀다가 요거 이제 팔린다는 뉴스 나올 때 대량 생산 나올 때 그때 이제 팔아라 하더라고요. LHA 소형 무장 헬기, LCH 라이트 시빌 헬리콥터, 라이트 어택 헬리콥터겠지. 이런 것들 헬리콥터 개발. 우주 사업은 425 개발 사업은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사 맞지? SAR 위성과 전자 광학 EO 적외선 장비 IR 이런 걸 탑재해서 국내 주도로 연구 개발해서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사업이 425 개발 사업이다. 종속회사는 코리아 에어포스 에비오시스테즈 한국항공서비스 SNK 항공 있다고 얘기했었고 주력 수출 제품 T-50 수리온 헬기 전 세계 소유는 기존 제품의 노후화로 따른 교체 소요에 의해 급증할 것으로 아까 말했잖아. 이제 그 이전에는 음속을 넘나드는 훈련기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음속 밑에 날아가는 거를 가지고 훈련했는데 이제는 노후화도 되고 중국과 그
러시아가 저러는 거 보니까 우리도 교체를 빨리 해야 되겠다.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게 이게 괜찮네. 조금 비싼데 나중에 한 10년 뒤 그때 한 20년 뒤로 봤을 때는 괜찮네. 기술도 전수해준대. 이런 것들 있잖아. 최근에 개발된 당사의 주력 수출 제품들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적용해 타사 제품 대비 기술적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가격이 비싸대. 하지만 이런 거 경쟁 우위가 있다. 자, 연구개발 활동에 자원 투자한 결과 등록된 국내 특허 762건과 국내 특허 출원 중인 국내 특허 85건, 총 847건의 국내 특허와 등록된 해외 특허 8건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는 입으로